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미국인 바네사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엘라베마주 버밍햄에 사는 바네사라고 합니다. 버밍햄시의 거주민들은 대부분 흑인으로 저희 같은 백인들은 근교의 부촌에서 사는 편이고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게 보통인데요. 원래는 우리 가족도 근교의 부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병까지 얻어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죠. 버밍햄은 엘라베마주의 주도지만 치안이 그리 썩 좋지 않으며 거리를 걷다 보면 빈민가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물론 버밍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저와 어머니가 살 수 있는 월세 안에서 집을 고르자니 어쩔 수 없이 우범지대 옆에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다이너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주중 주말 가리지 미친 듯이 일하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갚아 그나마 빚이 아주 많지는 않다는 것이었고 3년의 고생 끝에 빚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저는 그 뒤에도 한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빚을 갚느라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예전보다 많이 약해지신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자주 헛기침하며 힘들어하셨습니다. 병원에 다니며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병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다 보니 한 번 진료를 받는 데만 어마어마한 돈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65세 미만인데다가 어린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엘라베마주는 소득 요건도 빡빡했습니다. 국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2인 기준으로 26,000달러 정도였는데 원화로 쳤을 때 2인이 벌어서 3,400만 원이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병원에 보험 혜택을 못 받은 채 어마어마한 돈을 다 지불해야 하거나 비싼 사보험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두 가지 다 무척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결국 참는 수밖에 없었죠.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 어머니에게 몸이 안 좋으니 쉬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기어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이를 관두지 않으셨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시간은 또다시 2년이 흘렀고 어머니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식당의 사장에게 신임받아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식당 사장은 건물을 2채 정도 갖고 있었는데 세를 싸게 줄 테니 리커 스토어를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리커 스토어란 미국의 동네 슈퍼 같은 곳인데 원래는 술을 팔 수 있는 가게지만 그것만 팔지 않았습니다. 식품은 물론이고 복권이나 전화카드 등 다양한 품목을 파는 구멍가게 같은 곳이었죠. 안 그래도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가게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사장의 제안을 수락해 가게를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도와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의 제안을 거절하더니 갑자기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있었고 깜짝 놀란 저는 대체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대학 등록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 이상 나를 보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너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 간호사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었어? 제가 꿈꾸는 직업은 마취 전문 간호사였습니다. 미국에서 마취 전문 간호사는 웬만한 의사 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인데요. 미국은 간호사의 권한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큰 편입니다. 의사의 허락 없이 스스로 마취를 시행할 수 있으며 처방과 진단도 가능합니다. 대신 그 직업을 갖기 전까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대학을 졸업해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임상 경력을 쌓은 후 대학원에 가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배운 뒤에야 마취 전문 간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이 사정인지라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죠. 어머니는 다시 대학 준비를 하고 자신의 준 등록금으로 입학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학비 정도는 내가 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학자금 대출 같은 건 받지 말라고 말했어요. 감동한 저는 그날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과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여 1년 뒤 간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학비는 언제든 내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가능하면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아둔 돈 중 약간의 돈을 지출하여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수업이 있는 날은 오후에 일했고 오후 수업이 있는 날은 오전에 일했습니다.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저는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학교 다니면서 쓰는 식비나 커피값 따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돈은 쓸데없는 곳에 쓰지 않고 틈틈이 저축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한참 어려웠던 시절에 비하면 훨씬 나은 처지에서 살 수 있었기에 지금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제가 훨씬 가난하고 힘들 때를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노점상의 샌드위치도 못 사 먹어 힘들어하는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공짜로 제공해줄 때도 있었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줬죠. 운명의 그날도 저는 노점상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려던 길이었습니다. 제 귀에 멀리서 희미하게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하도 작아서 착각인가 했는데 다시 들으니 남자가 누가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는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는 칼을 든 남자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을 든 저는 바로 몸속에 숨기고 있던 권총을 꺼내고 괴한을 위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무기 소지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아 저 같은 여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다닐 일이 많이 없지만 엘라베마주는 일정 나이를 지났으며 총기 훈련을 받은 시민이라면 소지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안전한 남부 지역이 아니라 우범 지역인 북부 근처다 보니 아무래도 여자 혼자 아무런 호신용품도 없이 다니기는 그랬습니다. 괴한은 저를 보고 망했다는 표정을 짓더니 도망갔습니다. 저는 어리바리한 도둑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공포탄만 들어있었거든요. 만약 물러서지 않았다면 상황이 참 곤란해졌을 겁니다. 저는 동양인 남자에게 왜 이런 곳을 돌아다니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랜만에 온 곳이라 길을 헤매다 보니 이곳까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하라고 여기는 한 블록만 건너도 거리의 분위기가 바뀌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도와주고 돌아와 다시 노점상을 정리했지만 이 동양인 남자는 저를 따라와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 남자는 저에게 살해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자기가 다 사겠다고 했지만 그날 샌드위치는 이미 다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살해를 하지 못해 아쉬운 표정을 짓는 그를 뒤로 하고 자리를 떴죠. 그 뒤로는 시험 기간이라 며칠 정도 일을 못하다가 다시 출근하여 노점 영업을 준비하던 날 그 동양인 남자가 잠시 생각나더군요. 그 남자가 입고 있는 수트는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였는데 무슨 일을 하는 남자였을지 궁금했습니다. 남자에 대한 호기심도 잠시. 저는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어느새 그를 잊었습니다. 마침내 간호대를 졸업하고 병원 취직이 결정된 날 저는 엄마와 단둘이 자그마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취업을 한 저는 이제 독립하여 월세집을 구했고 다음 주 주말에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던 중 오븐 타이머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자 어머니는 미트파이를 꺼내오시겠다며 일어나셨습니다. 오븐을 향해 걸어가던 어머니가 약간 휘청거리는 모습을 본 저는 놀라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 앉아 계시라며 미트파이는 제가 꺼내겠다고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말투로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어보자 어머니는 별것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날 밤 어머니가 머리를 짚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대 수업 중 뇌질환에 대해 듣다가 어머니의 증상이 비슷해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간 거였는데 그 예감이 맞을 줄이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머리가 자주 아프며 말투가 느릿해지는 게 심상치 않아 간 거였는데 맞아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의사는 아마 이대로 놔뒀으면 몇 달 뒤 쓰러지셨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았기에 지금 날짜를 잡아 수술하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저는 섣불리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뇌종양 수술이면 억대의 돈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학생이었기에 비용적인 문제로 사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못했던 저는 이 치료비를 보조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고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의료보험이 있었으나 수습 기간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고자 의료정책 지원 사이트도 뒤지고 인터넷에도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 의사라고 주장하는 남자의 답변이 달렸습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무척 비싼 데다가 제도적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한 편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치료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없이 치료받아도 미국보다 싼 편이니까요.
평소라면 사기친다고 무시했지만 절박한 제가 별다를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메신저 아이디를 남기고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의사 면허증도 기꺼이 보여줬고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취직하기로 되어 있었던 직장에는 못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관뒀습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겠지만 미국에서 간호사는 워낙 취직이 잘 되는 직장이라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 선배 중에 집안 사정 때문에 취직을 포기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6개월 뒤 그녀는 더 큰 병원에 취직했었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입국장에서 제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한국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가자 한 남자가 앞으로 걸어나와 인사했습니다. 우리 구면이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구면이라는 한국인 남자의 말에 찬찬히 그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30초 정도 바라보았을까요? 마침 뇌리를 스쳐 지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당신 그때 길거리에서 괴한한테 당할 뻔했던 사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그때 제가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어 오전부터 노점상이 있던 자리를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제가 장사를 하지 않았던 날이었고 선생님은 결국 출국 전까지 저를 만나지 못하고 갔다고 해요. 보답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남긴 채 살아갔던 저는 의외의 사이트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병원에 해외 연수를 3달 뒤 가게 된 선생님께서는 미주 생활 정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미국 지능답 사이트 쿼라에 질문을 올렸는데요. 질문을 올리고 나서 사이트를 구경해보고 싶었던 그는 의학 관련 카테고리를 살펴보다가 우연히 저의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고 뭔가 낯이 익단 생각이 들었대요. 쿼라는 예전에는 실명제 사이트였어서 초창기 때 가입한 유저들은 본명과 실제 자기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는 저의 이름을 페이스북에 검색했고 그때 자신을 구해준 여자가 맞다는 걸 확신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는 이런 제안을 했었고 제가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사진만 보고는 당신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자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홈페이지랑 면허증에 있는 사진은 보정을 많이 해서 그렇다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한국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뇌에 있는 종양을 신속하게 제거한 후 재활치료도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를 받고 난 후 청구 비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술비와 재활비와 입원비까지 모두 합해도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보험 없이도 뇌종양 수술을 1,00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였고 재활치료 비용과 의료 비용도 훨씬 쌌죠. 현재 저희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시고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고 계시며 저는 병원에 다시 취직하여 간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한국의 의사 선생님과 변호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